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손해보면서 사는 편은 아니었죠. 사실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애 시절 장점으로 여겨졌던 게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생활비도 각자 부담했고 어쩌다 외식이라도 해서 조금 더 돈을 내면 차액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양육 책임을 떠안는 게 싫다면서 아이를 갖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내심 서운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수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설 명절 때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요.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메모한 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5시간 있었으니 자기 집에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크게 다투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아내의 재산도 모르고 간섭한 적도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철저히 나누어서 살았으면서 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꼭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서 아내가 보였던 행동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계산적으로 행동한 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직접적으로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린 상황은 아니었던 듯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연자분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저렇게 계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만 위 상황만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동안의 생활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아마 아내분은 혼인 기간 내내 본인이 손해는 안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심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위 사건이 결정타였겠죠. 네. 그래서 위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 보시고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냐를 따지면 좀 애매하겠지만, 네, 그 전에 다른 사건들까지 포함해서 부당한 대우 당한 걸로 이혼 사유 삼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사연을 보면 수입을 각자 관리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명의재산 각자 가지는 방법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소송상의 이혼 청구에서는 각자 명의는 각자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의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하시면서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 및 소극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하곤 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쉽게 말해 적극 재산은 플러스인 재산, 소극 재산은 마이너스인 빚을 의미합니다. 네.
덧붙여서 추후 서로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재소 합의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각자 귀속되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으니 현 상태 그대로 이혼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내가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고 할 때 이 사연자분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 재산 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상으로도 아까 말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한다는 형태의 재산 분할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부부란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니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이니까요. 네. 다만 사연자분과 아내분은 혼인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둘 사이 자녀도 없습니다. 생활비도 철저히 나눠서 쓰신 것 같고 주말 부부로 사셔서 공동생활도 거의 하지 않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이 재산을 공개하신 적도 없고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정말 둘 사이에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내분이 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그 기각을 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형성한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혼인 기간도 짧아서 재산 분할 청구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 사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연자분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부인이랑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될까요? 특유재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일단 특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지 협력하거나 감소 방지, 증식 협력 등 하였을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파탄 상태에 접어드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원래도 끼치는 영향이 없었지만 현재는 더욱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네. 특유 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이제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하기 전에 본인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각자 명의는 각자 갖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해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을 통해서 그런 문구를 넣고 이혼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